여러분 안녕하세요. KTN 애독자 여러분, 잠재에서 창조로 지금 다시 쓰고 있는 주종근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재에서 창조로 주종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달라스도 여름이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가을로 이렇게 이제 접어드는데, 달라스 가을은 여름에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넘어 들어가 가지고 좀 이렇게 가을다운 그런 맛이 참 적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을 되면은 또 우리 이 마음들이 또 이렇게 또 달라지고, 여름하고 또 다른 그런 그 마음의 색깔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느끼게 되죠.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제가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에 무슨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선들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가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81년도에 이민자로서 살면서 또 미술을 공부하겠다는 그 학생으로 살면서 느꼈던 그 당시의 감정입니다. 이게 11월 달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81년 11월 달. 뭐 여러분들한테도 그때 그 순간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2년에 저는 졸업을 해야 됐고, 이때는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내리던 그 어떤 이 바람과 비와 또 이 여러 가지 그 달라스에서만 보는 특이한 풍경들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상상으로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여기 이렇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거는 풍경화를 보고 이런 상상화를 갖다가 거기서 유출해 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낙서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낙서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어릴 적에 그렸던 건데,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 실생활에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그게 이제 점점점 발달되고 또 이 깊이가 더해져가는, 그러니까 소위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그 낙서에 대한 그 이미지를, 낙서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들을 또 여기서 가르치고 있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배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뭐로 보이십니까? 예, 이게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렇게 있죠. 근데 사람을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선으로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어떤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묘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손으로만 낙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인간 형태의 심성을 갖다 표현하는 그러한 기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이 바로 이쪽으로 옮겨간 거죠. 자, 우리 잠깐 눈을 돌려서, 그러면 이런 게 그냥 어디서 뚝 떨어졌나? 뚝 떨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 책을 하나 지금 가져왔는데요. 칸덴스키라는 20세기 이 추상미술의 우리 초등학교, 예전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다닐 때 뭐 따뜻한 추상화를 한 작가 그래갖고 칸덴스키, 뭐 러시아 작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그런 그 표제를 가지고 이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1912년 독일에서 초판이 나온 이래 언어를 달리하는 모든 문화권에서 꾸준히 소개되어 왔다. 그동안 그의 고향인 러시아에서 1913년을 비롯하여 영국에서는 1914년, 이탈리아에서는 1940년, 미국에서는 1946년, 프랑스에서는 1949년, 일본에서는 1957년, 네덜란드에서는 1962년 등지에서 번역되었으며 이제 한국은 그 8번째가 되는 셈이다. 네, 1912년에
이분이 쓰신 책이 이렇게 쓰신 책이 한국으로 와서 이 출간된 거는 1978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작가가 자신의 작품과 사상이 다른 시대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다른 문화로 옮겨져 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뭐 얼추 계산해도 6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그 시간 사이에 있었던 공백들의 문화는 그만큼 그거를 갖다가 받은 수혜자들은 그만큼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한국에서는 60년 늦게 그 칸덴스키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갖다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연 속에서 보면은 칸덴스키가 했던 거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거나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이렇게 체계를 세웠기 때문이죠. 그게 중요한 거는 낙서를 보지 말고 낙서를 갖다가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거기에서 유출되는 의미를 갖다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 교육적인 그런 분석적인 또 그거를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그 학문적인 근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미술은 소질이 있는 사람만 그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미술의 뒤에는 또 미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하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리워하는 거. 제가 늘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워하는 거. 근데 그림은 명사이고 그림을 동사로 생각해 보면은 긋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 그래서 선을 긋는 데는 두 가지 선을 긋습니다. 하나는 선을 그음으로써 생기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글자이고 같은 긋는 행위를 갖다가 낙서나 이런 자기 감정 표현을 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단지 그림은 개인의 어떤 심상을 표출했기 때문에 일반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글은 같은 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어느 특정 집단들이 공용해서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한 단계 넘어가서 생각해 보시면 글도 읽혀는 지지만 그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걸 갖다 이해를 못하면 또 글을 한 단계 올려서 시로 쓴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그 이 과장된 거나 아니면 상징된 거나 은유된 거나 함축된 그런 그 이 다른 기교들을 쓰다가 보면은 그 거기에도 그 작가가 의도하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그 그림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 중에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자연에서 나온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을 제가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이런 낙서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울거져 나온 그런 형태들하고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이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 자연의 시간은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어긋나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것 범위 안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실수가 또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그 실수 뒤에 바로 실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것들을 갖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요번에 이 교수전에 브록헤이븐 대학 교수전에 내기해서 지금 이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게 아마 그 학교로 운송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그 우둘두둘한 낙서가 이렇게 이제 정교하게 아름다운 씨알과 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런 나무라든지 이게 뭐냐 하면요. 이런 나무가 자동차에 이렇게 비 오고 그럴 때 짓밟히고 마르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나름대로 죽은 나무들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조형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조형미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또 여기다 이렇게 열매를 갖다 붙이면서 보면은 그 아름다운 이 새로운 그 조형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게 제가 이민자로서 살아가던 그 기억이 되는 씨앗들입니다. 그 씨앗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게 퍼져나가는 그런 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씨앗들이 제 작품 이름이고요. 이게
또 이 뒤에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한 그 선교사님께서 어느 특정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섬기시고 계세요. 중동 지역인데.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섬기시고 계시면서 그 씨앗이 날아가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날아가는 영화에서 본 씨앗과 다르게 묵묵히 보이지 않게 조금씩 섰다가 가고 가다가 쓰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 그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뇌를 쫓아가면서 날아가는 걸어가는 그러니까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여기다가 작품으로 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를 갖다 깊게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칸덴스키처럼 책으로도 이렇게 써서 이걸 갖다 출판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식으로 상황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을 갖다가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왔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길들을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이민자로서 걸어가는 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 같이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음으로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글을 읽어야 됩니다. 글 중에서 가장 좋은 글 성경 읽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또 이런 작품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나온 작품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귀중한 은혜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